2010년 3월 육군사관학교생도 생활관. 창밖으로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그날. 저녁 육사 50기 4학년 김현수는 2학년 후배 강대범을 복도 끝 계단참으로 불러냈습니다. 사관학교의 엄격한 상하 위계 질서 속에서 선배의 호출은 곧 명령이었습니다. 강대범은 묵묵히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내일 학교 대표 농구 시합 있잖아. 내가 나가. 김현수의 말에 강대범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원래 출전 명단에는 김현수 선배 본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몰래 외출했다가 발목을 삐끗한 김현수는 자신의 부주의를 감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강대범은 농구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농구는 됐고 내일 아침 7시까지 체육관 나와. 이건 명령이야. 다음날 시합에서 강대범은 예상대로 실수를 연발했고 학교는 수년 만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체육교관은 생도들 앞에서 강대범을 질책했습니다. 김현수는 그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대범에게는 농구 망친 놈이라는 꼬리표가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여름 둘 다 소위로 임관한 후 같은 사단에 배치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중대장이었던 김현수 중위는 소대장 강대범 소위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주말마다 세차를 시키고 자신의 부모님 댁에 명절 선물을 배달하게 했으며 심지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장소를 예약하는 일까지 떠넘겼습니다. 강소희, 이런 것도 사회생활이고 처세야. 너도 나중에 선배 되면 알게 될 거다. 김현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강대범은 그것이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명백한 갑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강대범이 대위로 진급하고 김현수가 소령이 되어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김현수 소령은 작전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강대범 대위는 기획팀의 실무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모 훈련 계획 수립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수가 작성해야 할 핵심 작전 계획서의 마감일을 그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을 위기에 처한 김현수는 강대범을 급히 불러 자신의 파트를 대신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대범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계획서를 완성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훈련 병력 규모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상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현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대범 대위가 담당한 섹션입니다. 제가 검토는 했지만 기초 데이터 입력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범은 그 순간 김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현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책임은 고스란히 강대범의 인사 기록에 남았고 그는 반년간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8년 봄 강대범이 소령으로 진급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김현수는 이미 중령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범은 차세대 작전체계 연구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 발탁되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중간 보고 직전 김현수가 상급자에게 강대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슬쩍 흘린 것입니다. 강소령, 열심히는 하는데 좀 독단적인 면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성향 때문에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는 강대범에 대한 상급자들의 시선을 미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중간 보고에서 강대범의 제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결국 다른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대범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몇 달간 준비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강대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간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며 작전 기획과 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낮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업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상급자들도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강대범은 중령 진급과 함께 국방부 정책기획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여러 중요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김현수는 여전히 합참에서 대령 진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5차례의 진급 심사에서 누락되었지만 나름대로 구축해둔 인맥과 적당한 아첨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강대범은 한 번도 김현수에게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언젠가는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국방부 본관 복도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군인들로 붐볐습니다. 강대범 대령은 그날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국방부 대회의실, 새해 첫 인사 발령이 공식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정군의 주요 장성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준비된 명단을 차례로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장 진급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예였고 동시에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강대범 대령, 준장 진급 및 국방부 정책기획관 보임.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몇몇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대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자만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을 뿐입니다. 회의실 뒤편 창가 쪽에 서 있던 김현수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3살,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는 그는 이번 진급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상급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접촉했으며 나름대로 중요한 작전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2기수 아래 후배가, 그것도 사관학교 시절 자신이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책임을 떠넘겼던 바로 그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별을 단 것입니다. 김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는 진급자들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대범 주변에도 여러 동료들이 모여들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을 들었을 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김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현수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현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는 합참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한참 동안 핸들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국방일보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강대범 대령, 최연소 준장 진급, 신기술 분야 전문성 인정받아. 기사 제목만 보고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김현수는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금이 갔습니다. 최연소라고? 전문성? 김현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대범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농구 시합을 떠넘겼던 일, 소대장 시절 온갖 개인 심부름을 시켰던 일, 작전 계획서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일. 그때마다 강대범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놈이 감히. 김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대범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선배라는 지위, 더 오래 근무한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대범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과거의 권력. 그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계급장이 역전된 것입니다. 김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강대범이 자신보다 상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약 어떤 회의나 행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자신이 먼저 경례를 해야 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현수는 차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김현수는 지난 몇 달간 강대범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AI 전투지휘 체계 개발. 국방부가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핵심 사업이었고 강대범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강대범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아마도 소장 진급까지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만 망가뜨리면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생각했습니다. 작전 데이터를 관리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AI 전투지휘 체계 개발에 필요한 실제 작전 데이터들은 결국 합참을 거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만 왜곡하거나 누락시켜도 시스템 전체가 오작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김현수는 다시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서울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해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범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현수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변 도로를 따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물은 검게 출렁이고 있었고 반대편 강변의 불빛들이 물결에 흔들리며 일렁였습니다. 김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실. 김현수 대령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용산 일대의 건물들이 잿빛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AI 전투지휘 체계 프로젝트 작전 데이터 제공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즉 강대범 준장의 팀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문서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요 연합훈련 데이터, 작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대 배치 현황 등 AI 시스템 학습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었습니다. 김현수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청된 데이터는 모두 합참작전처에서 관리하는 것들이었고 작전처장인 자신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외부로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도 높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현수는 합참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보안 인증을 거쳐 작전 자료실 시스템에 들어갔고 요청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2022 을지자유수호훈련 결과보고서, 2023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데이터, 2024 작전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등 군사작전의 핵심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을지자유수호훈련의 부대 전개 시간과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수십 개 부대의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간이 분 단위까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스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훑어보다가 특정 셀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요 기갑부대의 전개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수정했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AI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실제 작전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포병 부대의 위치 좌표도 약간씩 틀리게 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데이터였지만 실전에 적용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치들이었습니다. 김현수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데이터에서는 통신 연결 시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실제로는 3분 이내에 연결되었던 것을 10분 이상 걸린 것처럼 수정했습니다. 작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특정 시나리오의 성공률을 실제보다 낮게 변경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조작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핵심 작전 데이터 중 일부를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북한군 주요 거점에 대한 타격 우선순위 정보, 전시 보급선 확보 계획, 예비 전력 투입 타이밍 등 AI 시스템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현수는 한 파일 한 파일 조심스럽게 조작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바꾸면 검토 과정에서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하게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을 오작동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만 데이터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4시경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현수는 수정된 파일들을 새로운 폴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AI 프로젝트 제공 데이터 최종이라고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현수는 원본 데이터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원본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조작하지 않은 원본 파일들을 별도의 서버 공간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접근 권한은 오직 작전처장인 자신만 가지고 있는 폴더였습니다. 김현수는 내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작전처 소속 김상현 소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소령,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요청한 AI 프로젝트 데이터 처리 완료했네. 지금 보내는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공문과 함께 전달하게 해. 보안 절차 철저히 지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오후 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수는 메신저 창을 닫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는 합참에서 보낸 대용량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강대범 준장의 팀원인 박준혁 중령이 파일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공유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아무도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합참 작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였고 작전처장의 승인 도장이 찍힌 공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1월 23일 김현수는 국방부 본관 복도에서 강대범과 마주쳤습니다. 강대범은 회의 자료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김현수는 반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대범이 먼저 경례를 올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 계급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그 역시 깨달은 것입니다. 김현수는 어색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 준장님. 강대범은 담담하게 답례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 대령. 짧은 대화였지만 김현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준장님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가 김 대령이라고 부르는 강대범의 목소리가 모두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강대범을 지나쳤습니다. 강대범이 몇 걸음 지나간 후 김현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복도 끝에서 강대범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김현수는 주먹을 쥔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는 집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묘한 설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 핵심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한 것,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시스템 개발을 훼손한 것, 만약 발각된다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자신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은 매우 교묘했고 원본은 자신만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데이터 때문인지
다른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괄 책임자는 강대범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현수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려 창밖 어딘가를 향해 건배하듯 내밀었습니다. 강대범, 이제 내 차례야. 보이지 않는 칼이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 칼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강대범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국방부 지하통합상황실 AI 전투지휘체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식 시연 테스트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강대범 준장은 새벽 5시부터 상황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낮 없이 개발해온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 수준의 시나리오로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상황실 중앙에는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아군과 가상 적군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는 부대별 상황, 보급 현황, 통신망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합참의 작전본부장, 각 군 작전처장들도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대령도 그중 한 명으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참석자들 앞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연할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AI 시스템은 합참에서 제공받은 실제 작전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범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붉은색 표시로 가상 적군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기갑부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AI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텍스트 창이 열리며 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적 기갑부대 이동 속도 분석 중, 예상 도착 지점 계산 중. 하지만 첫 번째 이상 징후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제시한 아군 기갑부대의 전개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실제로는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시스템은 20분 이상 걸린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5분의 차이는 작전 상황에서 치명적인 격차였습니다. 강대범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되었고 화면에는 포병 부대의 지원 사격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좌표값이 이상했습니다. 적군의 실제 위치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박준혁 중령이 강대범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좌표가 약간. 알고 있습니다. 강대범은 짧게 답하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참석자들도 하나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고 합참작전본부장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AI가 제시하는 통신망 연결 시간이 실제보다 3배 이상 길었습니다. 예비 전력 투입 판단도 부적절했습니다. 적군의 제2파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최종 평가는 작전 실패 주요 방어선 붕괴였습니다. AI 시스템이 내린 판단들이 누적되면서 가상의 전투는 아군의 패배로 끝난 것입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대범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원인 파악? 지금 이 시스템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면 국방장관님과 각군 사령관들 앞에서 최종 시연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대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현수 대령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다가 강대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나갔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강대범과 그의 팀은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알고리즘을 재검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중령이 말했습니다. 준장님,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학습 데이터 같습니다. 강대범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습 데이터? 네, AI가 합참에서 받은 작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는데 그 데이터 자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범은 즉시 합참에서 제공받은 원본 파일들을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전개 시간, 좌표가, 통신 시간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정상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공식 문서였고 작전처장의 승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범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훈련들을 떠올렸습니다. 2022년 을지자유수호훈련, 2023년 한미연합훈련. 그때의 실제 상황과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박중령, 이 데이터의 원본을 다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합참에 공문을 보내야 할 텐데요. 보내십시오. 작전처장에게 직접 데이터 재확인을 요청한다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팀원들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두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강대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방부 건물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합참 작전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김현수 대령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모두 정식 절차를 거쳐 승인된 공식 자료임. 재확인 결과 이상 없음.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귀팀의 시스템 설계상 오류를 점검하기 바람. 강대범은 공문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현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강대범의 시스템이라는 것. 책임을 완전히 이쪽으로 떠넘기는 태도였습니다. 2월 21일 국방부 본관대회의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합참작전본부장, 각군 작전처장, 그리고 기획예산실장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강대범은 회의실 앞에 서서 지난 며칠간의 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설계와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탓을 하는 겁니까? 합참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를 의심한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강준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도 당연히 당신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강대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최종 시연회까지 앞으로 50일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강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시오, 결과를. 회의가 끝난 후 강대범은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 별 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이었습니다. 강대범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합시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날 밤 강대범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패한 시뮬레이션의 로그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강대범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한때 이런 위기를 겪었을까요? 부조리한 군대 생활 속에서 좌절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것은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25일 강대범의 자택.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대범은 국방부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새 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종 시연회까지 이제 4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대범아, 이러다 몸 상하겠다. 조금이라도 자야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군대 일로 고민하시면서 밤마다 이렇게 앉아 계셨지. 강대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남긴 게 있다고 하셨어. 다락방 옛날 짐 속에 있다고 했는데 나도 그동안 잊고 있었네. 한번 찾아볼래? 강대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공간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상자 안에 있을 거야. 아버지가 군대 생활하실 때 쓰시던 물건들이 들어있어. 강대범은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군복, 훈장 몇 개, 오래된 수첩과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대범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또 다른 젊은 장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어깨 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강철수 중위, 박종민 중위, 육사 32기 동기, 평생 친구. 강대범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민. 그 이름은 현재 국방부 장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장관이 사관학교 동기였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대범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세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대범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너에게 군인의 길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아버지도 한때는 너처럼 꿈을 가지고 있었다. 실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올바른 군대를 만들고 싶었지. 하지만 군대 안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들이 아버지를 좌절시켰다. 능력보다는 줄이 중요했고 정의보다는 아첨이 더 먹혔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끝까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되어라.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 사진 속 친구를 찾아가거라. 박종민. 아버지의 평생 친구이자 너보다 너를 더 아껴줄 사람이다. 강대범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다른 필체였습니다. 박종민, 즉 현 국방부 장관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철수야, 자네가 전역한다니 정말 아쉽네. 자네만큼 능력 있고 정직한 장교가 또 어디 있겠나. 군대가 자네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일세. 하지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자네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다만 나에게 약속 하나만 해주게. 자네 아들 대범이가 훗날 군인이 된다면, 그리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주저없이 나를 찾아오게 해주게. 철수, 나는 자네 아들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울 것이네. 자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일세. 이것은 친구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자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기억하나? 1995년 그 사건 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군복을 벗었을 것이네. 자네는 자신의 앞길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지켜줬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네. 2005년 3월 박종민 대령. 강대범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장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둘 사이의 깊은 우정과 믿음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지는 다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대범아, 이 편지를 읽었다면 알겠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박종민 장군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함부로 찾아가지는 말아라.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 해결해라. 진정으로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 그때만 이 카드를 사용해라. 아버지가
강대범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겨울밤의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난 김현수의 온갖 방해와 책임 전가를 견뎌내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칼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 직전이었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장관. 두 사람의 밝은 미소. 그들 사이의 우정. 그리고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락방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게의 성질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무게가 아니라 결단의 무게였습니다. 1층 거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찾았니? 네, 어머니.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강대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실패한 시뮬레이션 보고서, 데이터 분석 자료, 앞으로의 일정표, 모든 것이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의 친구,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강대범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새벽 5시 강대범의 서재. 강대범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어두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국방부 내부 보안망에 접속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장성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직통 메시지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떠올랐습니다. 강대범은 자신의 인증서를 입력하고 수신자 검색창에 국방부 장관을 입력했습니다. 박종민 장관의 개인 메시지함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한 메시지는 그 어떤 참모나 비서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강대범은 제목란에 친전고 강철수 중령의 아들 강대범 준장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친전, 개인적이고 은밀한 서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저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대범 준장입니다. 감히 이렇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장관님께 말씀드려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고 강철수 중령의 아들입니다. 어젯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장관님과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장관님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에 쓰신 그 편지에서 장관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것을 걸고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범은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는 AI 전투지휘 체계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월 17일 시연 테스트에서 시스템이 처참하게 실패했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시스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받은 작전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철저히 조사했고 해당 데이터가 고의로 조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부서는 합참작전처이며 최종 승인자는 작전처장 김현수 대령입니다. 강대범은 김현수의 이름을 타이핑하면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장교를, 그것도 선배를 중대한 범죄 혐의로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김현수 대령은 육사 50기로 저보다 이기수 선배입니다. 그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제 커리어를 방해해왔습니다. 이번 1월 제가 그보다 먼저 준장으로 진급하자 그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합참에 원본 데이터의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김현수 대령은 제공된 데이터에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저희 팀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원본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합참 내부 서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강대범은 여기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아들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돕겠네. 장관의 약속이 종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4월 9일에 예정된 최종 시연회에서 장관님께서 직접 특정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현수 대령, 제공한 작전 데이터의 원본을 지금 당장 합참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해보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김현수 대령이 제출한 데이터와 합참 서버에 보관된 원본이 대조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현수 대령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는 군의 핵심 프로젝트를 사적인 감정으로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장관님, 저는 아버지처럼 부조리 앞에서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장관님의 권위가, 장관님의 정의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장관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저도 장관님을 믿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대범 준장 올림. 강대범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빠진 내용은 없는지,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추가했습니다. 1987년 6월 두 젊은 장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그 사진. 강대범은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확인 문구가 떴습니다. 강대범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강대범은 국방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원들은 여전히 시스템 점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강대범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모두가 강대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만든 AI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준혁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장님, 무슨 방법이십니까? 최종 시연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최종 시연회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강대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준장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대범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안 메시지 수신. 발신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강대범은 주변을 둘러본 후 사무실 문을 닫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범 준장, 철수의 아들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자네 아버지는 내 평생의 은인이었네. 1995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법회의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자네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찾아내 나를 구해줬지.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미움을 사서 자신의 진급길이 막혔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약속했네. 철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네. 자네가 처한 상황을 이해했네. 그리고 자네의 판단을 신뢰하네. 김현수 대령에 대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군기문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일세. 4월 9일 최종 시연회에서 내가 그 질문을 하겠네. 원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보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네. 하지만 대범 준장, 한 가지 더 준비하게. 데이터 조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네. 자네가 말한 김현수 대령의 악행,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게. 증언, 문서, 기록, 무엇이든 좋네. 그래야 완전한 심판이 가능하네. 나는 자네를 믿네. 철수의 아들이니까. 박종민. 강대범은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이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날부터 강대범은 이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낮에는 팀원들과 함께 AI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남아 김현수의 과거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2010년 농구 시합 사건, 2012년 심부름 강요, 2015년 작전 계획서 책임 전가, 2018년 프로젝트 방해 등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대범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몇몇은 기억한다고 했고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 인사 기록 시스템에 접근하여 김현수가 연루된 사건들의 공식 보고서도 찾아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최종 시연회까지 40일이 남았습니다. 강대범의 책상 서랍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령 관련 기록 및 증거자료. 그동안의 악행이 모두 그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 중순 강대범은 두 번째 메시지를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장관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4월 9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장관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기대하고 있네.
철수가 자랑스러워할 것일세. 강대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앞 화단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국방부 통합지휘센터. 이른 아침부터 센터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AI 전투지휘 체계의 최종 시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 공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사령관, 국방위원회 주요 의원들까지 참석하는 초대형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최종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강대범 준장은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시스템의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알고리즘은 흠잡을 데 없이 작동했고 하드웨어는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데이터였습니다. 조작된 데이터. 하지만 강대범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장관과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참석자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안에 마련된 브리핑룸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앞쪽에는 가로 15m에 달하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보조 스크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입장했고 이어서 각 군 참모총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육군대장, 해군대장, 공군대장. 모두 수십 년 군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는 중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현수 대령도 참석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처장 자격이었습니다. 그는 뒤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 강대범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김현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 50분 브리핑룸의 불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종민이 입장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종민 장관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2기. 40년 가까운 군 생활 끝에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강대범에게 머물렀습니다. 눈빛이 마주쳤고 장관은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장관의 목소리에 모두가 착석했습니다. 장관은 간단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AI 전투지휘 체계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시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장관이 자리에 앉았고 강대범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대범 준장입니다. 지난 1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AI 전투지휘 체계를 시연하겠습니다. 강대범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스템의 개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실제 작전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스템의 판단 능력을 검증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강대범은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아군 부대의 배치가 표시되었고 북쪽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적 기갑부대 3개 사단, 휴전선 돌파 시도, AI 시스템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시스템의 판단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출력되었습니다. 아군 기갑부대 전개 예상 시간 20분. 강대범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작된 데이터가 입력된 시스템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5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20분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오류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포병 지원 좌표가 틀렸고 통신망 연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으며 예비 전력 투입 판단이 지연되었습니다. 화면 위의 전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붉은색 적군 표시가 남쪽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팔짱을 끼며 인상을 찌푸렸고 합동참모의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30분 후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에 최종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작전 실패, 주요 방어선 붕괴, 수도권 방어 불가, 브리핑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서울이 함락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장, 이게 1년간 개발한 결과입니까? 강대범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건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실전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까? 국방위원회 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브리핑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고 강대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서서 그 모든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김현수 대령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강대범은 정군 최고 위급 인사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굴욕에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강대범, 내가 먼저 별을 단 것이 뭐가 대수냐? 오늘로 내 군 생활은 끝이야. 그는 강대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관학교 생도 시절 자신의 심부름을 묵묵히 하던 그 후배. 농구 시합의 책임을 대신 뒤집어 쓰고도 항해 한 번 못하던 그 후배. 이제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의원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강준장 책임자로서 이 실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대범은 단상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차갑고 실망스러웠습니다. 1년간의 노력, 팀원들의 헌신, 모든 것이 이 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대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김현수가 파놓은 함정. 하지만 그 함정은 곧 그를 파놓은 자를 삼킬 것입니다. 강대범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단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 박종민이 손을 들어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장관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종민 장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뒤쪽을 돌아보며 특정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현수 대령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김현수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장관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당황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석자 중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장관과 김현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강대범은 단상 앞에 서서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것을 그만이 알아챘습니다. 약속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김현수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브리핑룸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민 장관은 여전히 김현수 대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수 대령. 김현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장관님. 대령은 합참작전처장으로서 이번 AI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전 데이터를 제공했습니까? 김현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예, 장관님. 정식 절차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합참작전처에서 관리하는 공식 자료였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강대범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수 대령, 지금 당장 합참 서버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의 원본을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보십시오. 브리핑룸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즉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령이 제공한 데이터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다면 즉시 보여줄 수 있겠지요? 김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본을 전송하면 자신이 제출한 조작된 데이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의심을 살 것입니다. 장관님, 합참 서버는 보안 절차가 보안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관은 손짓으로 참모 한 명을 불렀습니다. 참모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합참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장관 권한 단말기입니다. 대령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원본 파일을 찾아 전송하십시오. 지금 당장. 김현수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대령,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장관의 목소리에는 압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어쩔 수 없이 로그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렸고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합참 내부 서버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투사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그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파일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AI 프로젝트 관련 작전 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AI 프로젝트 제공 데이터 최종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현수가 조작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폴더도 있었습니다. 작전 데이터 원본 백업 작전처장 전용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김현수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둔 원본 백업 폴더. 그것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원본 백업 폴더를 여십시오. 김현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현수 대령, 명령입니다. 원본 폴더를 여십시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원본 폴더가 열렸고 안에 있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대범 준장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장관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강대범은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장관님, 제가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대범은 원본 파일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2022 을지자유수호훈련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서 김현수가 제공했던 같은 이름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파일이 나란히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이 합참 서버의 원본이고 오른쪽이 저희 팀이 받은 파일입니다. 강대범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기갑부대 전개 시간이었습니다. 원본에는 전개 시간이 1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은 파일에는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대범은 계속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비교했습니다. 포병 지원 좌표, 통신 연결 시간, 예비 전력 투입 계획.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원본과 제공된 데이터 사이에는 수십 군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현수 대령,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김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대범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데이터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적 행위입니다. 강대범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대령의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화면에 강대범과 김현수의 인사 기록이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은 육사 50기로 이기수 선배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제가 그보다 먼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강대범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대범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현수 대령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방해해왔습니다. 화면에 강대범의 일기장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사관학교 생도 시절
김현수 선배는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 발목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농구 시합 출전을 강요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강대범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2년 여름, 임관 후 김현수 중위는 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없이 시켰습니다. 세차, 선물 배달, 데이트 예약까지. 군대 내 갑질의 전형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또 넘어갔습니다. 2015년 가을, 김현수 소령은 자신이 작성해야 할 작전 계획서를 저에게 떠넘겼고 오류가 발견되자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6개월간 좋은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대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2018년 봄, 김현수 중령은 상급자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흘려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강대범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증인 진술서 여러 장이 나타났습니다. 강대범과 함께 근무했던 장교들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모두 김현수의 행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종민 장관이 김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현수 대령,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김현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이 100명이 넘는 정군 최고위급 인사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수 대령,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데이터 때문에 AI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만약 이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되었다면 수많은 장병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군의 작전 능력을 고의로 훼손했으니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장관은 손짓으로 브리핑룸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헌병 2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김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현수 대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 중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현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그동안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헌병이 김현수를 브리핑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작전처장이었던 대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 그것은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현수가 완전히 퇴장하고 문이 닫힌 후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범 준장. 예, 장관님.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십시오.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로. 강대범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시 단상 앞으로 갔고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원본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1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강대범은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남침.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군 기갑부대 전개 예상 시간 15분.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AI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병 지원 좌표도 정확했고 통신 연결도 신속했으며 예비 전력 투입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30분 후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작전 성공, 적 침투 저지, 주요 방어선 유지,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합동참모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모두 기립했습니다. 박종민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강대범 준장,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 여러분, 훌륭했습니다. 장관은 강대범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습니다. 장관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철수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강대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연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퇴장하면서 강대범과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강대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 밝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브리핑룸에는 강대범과 그의 팀원들만 남았습니다. 박준혁 중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장님, 해내셨습니다. 강대범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